매번 이제 청년 유출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기획자로 나서주면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문화기획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들이 떠나지 않게 이곳에서 마음껏 기획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청년은 떠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엄마로부터 떠나고 아빠로부터 떠나고 뭐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뭐 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청년의 본질이기 때문에 청년 자체가 유출된다는 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선 떠나지만 저쪽에서 떠나면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뭐 해마다 높아지고 있겠죠. 60%, 70%, 80%가 수도권입니다. 그럼 수도권에 태어났어요. 그들은 떠납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외국으로 가거나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포하고 서울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좀 불균형한 상태에서만 보면 우리 애들은 떠나는 것 같고 쟤들은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중력 같은 거죠. 양쪽이 크고 작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력으로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면 어쨌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떠나서 새롭게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남아있던 청년하고 이 청년하고 되게 즐겁게 서로 응원하고 환대해주는 문화는 있는가. 만약에 그들이 좀 대면대면 할 때 우리가 뭘 지원해 줄 건가.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런 농담 저도 자주 하면 MZ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응원을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행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자산 또는 뭐 건물, 뭐 자본, 경험들을 밀어주고 간섭하지 않으면 돼요. 그건 행정만 그런 게 아니라 기득권과 그다음에 비기득권, 그다음에 기성세대와 또 청년 세대 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뭐 지원금 무슨 뭐 이렇게 뭐 전쟁이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래 다 그런 거죠. 근데 지원에 대한 좀 방향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그 반짝 지원금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같은 지원이 필요하죠. 프로 같은 지원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 안 나오는 쪽으로 또는 감사에 안 걸릴 만한 거. 이렇게만 하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런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 우리 월세 지원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방식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월세를 지원해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원래 50만 원 낼 건데 저쪽은 50만 원을 대주니까 70만 원으로 올려버려요. 그럼 너는 20만 원만 내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착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살 곳을 좀 마련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 한번 제가 똑같은 돈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뭐 월세로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1,000만 원을 월세로는 지원을 안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하는데 필요한 뭐 집기를 사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면 내가 그건 지원해 줄게. 근데 월세는 네가 알아서 조정을 해봐. 그러면 이 친구는 최대한 싸고 좋은 데를 얻겠죠. 그렇죠? 그 대신 1,000만 원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 지역 주민들한테 한 30회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 그 30분 동안에 지역 주민들 여기로 와야 돼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이용하는 손님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고, 우리는 현재적으로는 이제 서울은 그런 프로젝트도 많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일럿 프로젝트, 뭐 펠로우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종사,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하잖아요. 그럼 조종사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비행기를 만들면 되지만 네. 조종사는 키우려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런 심정으로 청년들을 키우고 있느냐? 네. 이에 대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청년에게 굉장히 많은, 그래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제 군 단위로 보면 의성이라든가 의성에서요. 뭐 네. 이런 데들은 굉장히 첩첩산중으로 지원을 합니다.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대한 지원은 뭐 농협에서, 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은 누구가, 그다음에 멘토를 붙여주는 것은 대학교가.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어 있네요, 굉장히. 내가 예. 딱 들어갔을 뿐인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나를 잘 케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남고 싶잖아요. 의성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조금 바뀐 것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청년들이 많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정착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좋아 보이면 또 같이 오고 또 그래서 데리고 오고.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을 잘 하라고 이제 만든 게 이제 뭐 지방소비의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고 네. 아, 다른 지역도 좀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해봐라 뭐 이런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포도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목포가 갖고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저력을 잘 활용해서 네. 후발주자지만 좀 저력을 믿고 좀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가지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청년들이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실제로 청년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들을 좀 가장 많이 얘기하던가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가장 많이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 주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명은 안 보이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을 지역에서 소비해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그 지금 뭐 비즈니스라든가 네. 이 친구 꿈이라든가 이 친구들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어주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들을 저 청년들을 써서 어떻게 좀 잘해보면 안 될까? 네. 라고 하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그러니까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보조하는 느낌. 내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고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저기서 불러서 소비시켜버리고 힘들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하는 계획을 밀어주고 네. 뭐 필요하면 돈, 건물, 경험, 네트워크, 커뮤니티 다 밀어줄 테니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네. 같은 게 되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런 식의 주도권을 가지는 지역들이 결국 잘 나갑니다.